Q&A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곳에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저한테 수술 받은 분이래요. 그래서 앞턱에 이제 무턱 수술 받으신 분인데 앞턱에 빨간 증상만 있고 만져보면 살짝 두툼한 정도인데 뾰루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피부과에서 염증 예방 주사는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지, 마스크 많이 써서 이런 거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턱이나 어떤 곳에 이제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남자분들이 특히 좀 그런 게 많은데 면도하다가 면도독이 올라요, 턱에. 면도독이 오르면은 거기 여드름처럼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예민해 가지고 그걸 짜고 뭐 피부과나 뭐 관리실 가서 짜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남자들은 그냥 에휴 두고 그냥 그 위에 또 면도하고 막 그러면서 또 생채기나 하고 면도하다 피 나서 휴지 붙이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턱이나 보형물이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나면 쪼끔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피지낭종이라고 그래서 구멍은 작은데 속에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염증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 속으로 커져요. 겉으로도 커지지만. 그래서 빙산처럼 요렇게 속으로 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염증 주머니가 결국은 보형물하고 맞닿아 버리면 보형물을 타고 염증이 쫙 퍼져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쪼금이라도 뭐가 나면 병원으로 오든가 관리실에서 뭐 짜고 뭐 이런 관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도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여기 여드름 같은 게 났다.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니까 인제 뭐 모낭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방 주사, 염증 주사 맞는 거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만큼 관심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라, 그런 뜻이지 뭐 이게 뭐 꼭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염증 주사 뭐 맞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 여기에 너무 주머니가 커진다든가 주변으로 커지는 느낌이 들면 저한테 바로 오셔서 확인을 좀 받아 보시기를 권하는 정도입니다. 네, 수수한 양이님 안녕하세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원장님 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턱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악 외소증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긴가만가 해서 여쭤봅니다. 하악 길이 자체가 짧은 것도 아니고 인중 길이에 비해 턱끝의 상하 길이가 길어요. 턱끝의 상하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하악 길인데 요 길이도 뭐 충분하고 짧진 않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길다, 그 말씀이고요. 얼굴 정면 측면에서 봤을 때 얼굴 전체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길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볼 때 하악 턱 뼈 자체가 상악보다 뒤로 후퇴되어 있어서 하악각의 각도가 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좀 길지만 턱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다시 보여드릴까요? 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길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온 거는 적은데 이 각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전진된 양은 적으면서 길고 이 턱 각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긴데 무턱 느낌 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 하악 체부 밑에 움푹 패인 거, 이제 하악 외소증에서 주로 보이는 현상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이 없는 체질임에도 이중턱도 없고 정면에서 볼 때 턱끝에서부터 턱 관절 부위까지 얼굴 윤곽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옆모습에서 하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돌출입 발치 교정까지 했는데 얼굴 옆모습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턱이 긴데 뒤로 후퇴된 경우도 하악 외소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 하악 외소증이라고 안 해요. 하악 외소증은 요 길이도 짧고 요 길이도 짧을 때를 말해요. 요 하악 길이도 짧고 앞에 이 체부 길이도 짧을 때를 하악 외소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턱을 전진시킬 방법은 없나요? 길이도 줄이고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전진술하면서 앞으로 빼도 되고요. 뭐 방법은 많죠. 다만 이제 체부 볼륨이 어느 정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턱끝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듯해요. 뭐 비대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경우에 맞춰서 뭐 잘라서 절골해서 뭐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보형물로 만들 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 길게 써 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해 가지고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이 사진, 환자 수술한 걸 좀 보여 드릴게요. 이 환자도 보면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굉장히 길고 옆에서 보면은
무턱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요 라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 턱목 각도 요걸 턱목이란다. 코랑 입술이랑 턱 끝이랑 연결한 요 비율로 보면 이 길이가 지금 짧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턱은 무턱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는 되게 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고개를 숙였을 때 보면 요 체부 볼륨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 체부 볼륨이 더 줄어들어서 전진술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 길이는 잘라서 줄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이 빈 부분을 조금 메꿔준 그런 수술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수술 후 7개월째 보시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둥그러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 각도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보면 약간 요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턱 각이 하각의 각도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조금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준 거죠. 실제 CT로 보면은 턱이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 보형물로 이 부분을 메꿔주고요. 이 부분 메꿔주고 그다음에 길이는 줄인 상태예요. 줄인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줄이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보형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기존에 다른 분 수술했던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어제 해주셨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음영 구간이 체부 쪽을 빼낸 것 때문에 생긴 거라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체부 쪽을 빼낸 것 때문에 생긴 거라 판단하실 것 같아요. 체부를 갈아내기만 하는 퀵광대 수술에서 이미 그 음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수술에서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아닌 그 부분을 둥글게 가는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이게 같은 분이 남겨주신 글인데 이제 이거는 수술해준 병원에서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안면 비대칭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분 제가 CT를 받아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CT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근데 지금 환자분이 여기가 꺼져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꺼져 있는 이유가 그럼 뭐겠냐.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그렇게 크게 뭐 단차도 없고 뭐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둥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뼈가 삭제가 되면서 이 뼈가 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체부 쪽에서 골 절편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함몰이 된 느낌이 보인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뭐 갈아주는 작업으로 좋아지기가 힘들다. 제가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뭐 갈아준다고 하면 단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단차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정도 단차거든요. 잘 보시면 조금 더 돌려서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단차거든요. 이 쪼끔의 단차가 뭐 환자분이 느끼기에 그거를 그렇게 함몰로 느낄 정도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를 실제로 자로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거든요. 그럼 한 1mm 정도 단차예요. 근데 이 1mm 정도 단차 때문에 함몰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얼굴이 비대칭이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쪽 병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 쪼끔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비대칭 얘기를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키보드가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비대칭을 판단하려면 정면이라는 걸 딱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렬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CT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넓다 판단할 수 있죠.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이게 좁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걸 이렇게 약간 돌려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보면 여기가 좁고 얘가 넓으니까 비대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렬이라는 걸 하는데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제가 해놓은 건데 요 선으로 이렇게 눈뼈 밑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눈뼈 기준으로.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렸을 때 이 눈 밑뼈와 귓구멍의 가운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귓구멍 가운데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맞춰서 고개 숙이는 거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 수프라오비탈 너츠라고 해가지고 눈뼈 위에 요 신경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신경 나오는 구멍에다가 얘를 좀 맞춰서 또 수평을 이런 식으로 맞춰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컴퓨터 보고 정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면 봐라 했을 때, 그러면 아까 남겨주셨던 사진처럼 이 축두골하고 안화뼈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재보면 거의 같은 높이에서 재보면 지금 이쪽이 16.9m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한번 재보면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재보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16.63mm거든요. 네, HK님. 그러면 지금 보면은 16.94랑 16.63이랑 이런 0.3mm 차이인데, 이거는 제가 마우스 이 클릭할 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비대칭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턱은 좀 다르지만 이 안화 쪽에서 뭐 두개골에서 비대칭이 있다 어떻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좌우측에서 16.9, 16.63인데 아까 그 남겨주신 사진에 보면은 다르게 이제 측정한 것처럼 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대칭 보려면 이것보다 정렬한 상태에서 고개 들어서 보는 게 사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조금 들어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그냥 쉽게 봤을 때도 이쪽이 약간 뒤통수가 조금 크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게 뭐 삐뚤어진 뭐 공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전혀 뭐 비대칭이 거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면 이렇게 비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수술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 최부 절골에서 뼈를 빼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최부 골 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냥 회전만 하는 게 저런 경우에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답이 됐나요, HK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네, 지방 이식은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조금 요 관자놀이 부분은 지방이 잘 흡수가 일어나는 부위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죠? 블로그와 유튜브 보고 선생님께 많은 심리적, 지식적 도움받고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윤곽 3종을 받고 2년이 같진 않는데 계속 우측 귀압 광대 아치 고정 부위에서 턱 근육 움직일 때 뻐근함과 불편함. 이거 되게 많은 얘기죠. 인터넷상에서 광대 수술한 후에 되게 많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죠. 1년째 지나고 핀 부분 살짝 눌러보니 핀 소리가 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여기를 눌렀는데 핀 소리가 난다. 이것도 조금은 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죠? 어떤 소리가 핀 소리죠?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소리가 핀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년 다 돼가서 핀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무래도 수술 전에 다시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영상의학과 가서 CT 찍었는데 우측 광대 아치 갭분이 2점에서 2.5mm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불안하죠, 이제 이러면. 소리도 나, CT 찍어봤는데 뭐 벌어져 있대. 이러면 그냥 뭔지 모른 채로 그냥 그 글만 듣고서 이거 걱정돼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꼭 좀 얘기를 드리려고 남겨주신 캡처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CT로 제가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캡처본 이미지로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면에 보면 계단 현상이 있는 것은 보면서 이해했고 얼굴 산이 많은 편이라 잘 티가 안 난다 마음 추스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서 이대로 살려고요. 질문은 갭이 크지는 않지만 이대로 살기에는 문제 생길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문제 생길까봐 걱정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괜히 2mm 벌어져 있다 이 소리 듣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측 광대 아치 고정 부분은 분류압이 맞는 건가요? 2mm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 분류압 아니냐? 이제 분류압 맞냐? 이 얘기시죠? 그거 제가 다음에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핀 제거하면 어떠냐? 이제 이 얘기 하신 거고요. 질문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아치 분류압이라서 다시 재고정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쪽 부분만 바깥으로 빼서 다시 고정하면 되는 수술인가요? 아니면 체부도 추가 절골이 필요한가요? 그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볼페임 증상이 있어서 수술한 병원에서 볼페임 시술을 해준다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연부 조직 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교정될지 몰라도 볼처짐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받아도 될까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광대 체부 계단 현상이 있는 그쪽 상방 쪽에 뼈가 떨어져 있는 곳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유압이 더 진행될까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외에 사진상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 얘기고요. 말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사실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CT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고정된 CT 플레이트 스크류 보일 거고요. 여기 고정된 스크류 플레이트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이 병원이 저는 어느 병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체부 절골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상방 고정시킨다고 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워낙에 여기 뼈 위치 요 녀석이 보이시나요? 요 녀석이 워낙에 이렇게 있던 뼈였어요. 근데 여기 있는 뼈가 지금 여기 올라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 이만큼의 뼈가 삭제가 돼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뼈 삭제가 이루어지면은 좀 안 좋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 있던 뼈가 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교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 부위에 볼페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대뼈 있는데 바로 밑에 여기에 볼페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방 고정을 하는 게 꼭 도움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볼처짐이 그러면 좀 덜 생기냐?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저렇게 상방 고정하면서 체부뼈를 막 다 없애면서까지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뼈는 잘 붙었냐 그러면은 지금 남겨주신 사진 각도로 보면은 이쪽 뼈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쪽 부분 보면은 뼈가 붙어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쐐기 모양으로 조금 빈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뭐 요건 광대 수술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 넘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위에 분류압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 물어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요 사진에서 보면 금속에 가려서 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물음표.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뭐 괜찮아요 라고 저도 환자들한테 말을 해요. 뭐 다른 병원에서 상담받고 오셔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인데 거의 붙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단면 CT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요 부분을 지금 요 빨간 원 부분을 확대한 게 요건데요. 보면은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냐. 이게 한 2mm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CT는 이렇게 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러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는데 설사 이렇게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갖고서 분류압이라고 그러면은 광대 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플레이트 쓰는 선생님들은 다 분류압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정도는 크게 분류압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CT에서 이 정도 보이면 실제 열고 들어가 보면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CT는 이렇게 음영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영을 조절하면 이 얇은 뼈들, 조금 얇은 뼈들은 안 보이는 뼈도 살짝 밝게 더 하면 또 붙어 있게 연결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본으로는 사실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 갖고서 2mm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 갖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반대쪽인데 반대쪽은 이렇게 허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안심이 되죠. 그죠? 이렇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안심이 되는데 요거는 붙은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안 붙은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사선과 선생님들은 뭐 수술하고 열어보고 이런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면 2mm 펴 있어. 여기 자로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로 재보니까 한 2mm 돼. 2mm 떨어져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슨 분류압이니 뭐니 이런 걸로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조금 다른 데서 자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보면, 지금 여기만 보시면, 지금 여기는 0. 몇 mm도 안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0. 몇 mm도 안 되게 아주 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붙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 분류압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답변 드리면, 일단은 논리 전개가 같은 분이에요. 예. 논리 전개가 지금 분류압이다. 2mm 벌어졌다. 분류압이다. 일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환자분이. 그러면 분류압은 고쳐야 돼. 이거 문제 생겨. 큰일 나. 뼈가 뭐 무너져. 녹아 없어져. 볼이 처져.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인터넷 보다 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분류압이 아닌데 분류압이라고 생각하고 재수술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정도면 굳이 재수술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비둬도 되고요. 근데 볼페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병원 어느 병원인지 저는 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환자분처럼 상담받고서 볼페였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쪽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뜯어내는 뭐 이런 거를 한대요. 근데 볼페임 시술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볼페임 수술을 하면은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아직.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서 제가 말을 못 하겠고 볼페임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짧게 있던 근육이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면 근육이라는 게 볼륨이 있다가 이렇게 얇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꺼져요. 그래서 상방 고정을 심하게 하는 체부 골삭제가 많으면서 상방 고정을 하는 광대 수술 방법은 거의 여기 부위에 볼페임이 생겨요. 여기 부위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뭐 연부 조직 박리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몰라서 볼페임은 교정될지 몰라도 볼처짐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메아리예요. 뭐 하면 뭐가 걱정, 뭐 하면 뭐가 걱정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볼처짐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고, 사실 볼페임 수술이라는 게 제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 드리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광대체부 계단 현상이 있는 그 상방 쪽에 뼈가 떨어져 있는 곳이 시간이 남은 뼈가, 이건 유압이고 유압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뼈가 좀 더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모르는데 지금 요런 상태에서 살짝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서 살짝 벌어진 요 정도는 그냥 내비둬도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있으면은 뼈가 생겨도 붙을 리가 없죠. 하지만 요렇게 일자로 된 상태에서 살짝 벌어진 거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CT에서 보면은 턱이 조금 뭐 삐뚤은 거 있다 뭐 그 정도인데 뭐 그거는 워낙에 교합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그 방사선과에서 CT 보고 판독받고 너무 고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환자의 같은 CT의 다른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면에서는 한 2mm 벌어져 보이지만 요 단면에서 보면 거의 0. 몇 m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이브 방송 때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아직 45도가 많이 남아서 인상이 세고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광대는 뒤로 넣어야 좋아질 거라고 하고, 어떤 높게 절골해서 안쪽으로 넣자고 하고, 어떤 병원은 쉐이빙만 하자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쉐이빙은 효과 없고 처짐만 더 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판단이 점점 흐려지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턱이 비대칭이 있다고 상담받았는데 턱이 오른쪽으로 3.5mm 정도 돌아갔다고.
오른쪽으로 3.5mm 정도 돌아갔다고 절골해서 왼쪽으로 옮기자고 하는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호두주름 등 득보다 실이 클까요? 원장님의 고견 여쭤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한번 CT 또 보내주신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요분 CT인데요. 지금 45도 광대가 아직 나와 있다. 이제 그 말씀이세요. 이렇게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최부 절골하고 상방 고정하신 분이고요. 보면은 이쪽에 플레이트 고정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ASO라고 해서 입 넣는 수술을 받으신 분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 45도 광대가 좀 나와 있다. 이제 요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 얘기인데요. 요거를 조금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를 조금 잠깐 해볼까요? 만약에 얘를 다시 절골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절골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분들 오면은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광대를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해서 더 밀어 넣자. 그러면은 뭐 아래로 밀어 넣는다, 뒤로 밀어 넣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밀어 넣자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밀어 넣고 뭐 이렇게 돌리는 작업 정도, 뭐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작업해서 뭐 여기 더 붙여주고 하려면은 또 떨어지니까 조금 붙인다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조금 더 밀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45도가 좀 더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뭐 그닥 45도보다는 이쪽에서 더 많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겠냐? 그쵸? 그래서 요게 굳이 의미가 있겠냐? 그럼 여기를 뭐 뒤로 넣는다, 앞으로 넣는다 이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이게 뒤냐? 아니면 뭐 이게 뒤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있는 거에서 살짝 요렇게 넣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자른다고 해도 여기 튀어나온 게 남잖아요. 그죠? 여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요렇게 뭐 갈아내듯이 이렇게 또 포 뜨듯이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여기를 줄이자. 근데 보면은 뭐 여기가 내가 더 줄어들 게 아닌데 굳이 여기를 더 넣을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환자분이면 굳이 뭐 절골을 또 할 필요가 있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리고 뭐 이제 눈 그 위쪽으로 잘라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위쪽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번엔 절골을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거 있는데 눈 가 쪽으로 이렇게 바싹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가 쪽으로 바싹 붙여서 다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노란 거는 이제 아이고 이게 이제 상방으로 크게 만든 건데요. 보면 눈 가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하면 옆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또 밀어 넣으면 물론 조금 효과적일 수는 있겠죠. 한번 보여드리면요. 뭐 뒤로 넣는다, 뭐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봤을 때 45도는 조금 더 줄어들겠죠. 이 녀석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갈아주면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또 고정하는데 또 애먹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 상태 정도면은 저는 어차피 줄어드는 양은 몇 밀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피부 음영하고 같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면 피부 두께하고 피부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 두께가 요만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요 두께 재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두께 재보면은 한 8.5mm 정도 되거든요. 그럼 8.5mm 정도 되는 거에서 여기 뼈를 이렇게 줄이는 게 몇 밀리나 줄이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아내는 거 정도로는 한 1-2mm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절골을 해서 또 밀어 넣어 봤자 얻을 수 있는 거는 한 2-3mm, 3-4mm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조금을 위해서 이걸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하지만은 이걸 지금 뭐 뼈가 예쁘다 어쩌다 하면서 이게 이제 남자냐 여자냐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만있어 보자. 성함이 라일락큐 님이 이 사진 저한테 남겨주신 분인가요?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일락큐 님 CT인가요, 이게? 라일락큐 님 이거를 이 CT 저 피부 음영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피부 음영으로 이렇게 보면요. 네, 남자인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났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게 싫으신 거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튀어나온 게 싫으신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튀어나온 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뭐 절골을 굳이 해서 2-3mm 넣을 바에는 저 같으면은 플레이트 뽑고 2mm, 3mm를 갈아버리겠어요. 제 뜻은 그거예요. 제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단면에서 보면은 이 뼈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뼈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여기 언저리거든요. 그러면 겉에 뼈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갈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갈아버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 너무 많이 갈았다. 이렇게 많이 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절골을 또 하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절골을 많이 하지 말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절골이라는 거는 우리 나무 심기랑 비슷해요. 이 화분에 심었다가 저 화분에 옮겨 심고 저 화분에 옮겨 심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얘네들 뿌리가 잔뿌리들이 심었다 뺐다 할 때마다 손상을 받아 가지고요. 나중에는 나무가 시들어요. 똑같이 그렇게 시들면 점점 뭐랄까 뼈가 흡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피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정도면 재절골해서 고정하고 어쩌고 하기가 만만치도 않고 또 잘 붙어있는 뼈를 또 이렇게 절골해서 밀어넣고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얻을 거라면 저 같으면은 그냥 뼈가 잘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갈아내서 한 2mm 정도, 3mm 정도 이렇게 좀 갈아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환자분도 편하고 뭐 위험 부담도 적고 재절골을 또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뼈가 두께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지금 뼈가 잘 붙어 있는데 재절골을 해가지고 고정하기가 마땅치 않고 또 그 효과가 생각보다 원하시는 만큼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일락큐님 답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플레이트 두께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플레이트 두께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트를 자꾸 남기면서까지 수술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플레이트 두께거든요. 근데 플레이트 두께가
스크류랑 플레이트 두께가 요렇게 보면은 얼추 한 2mm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또 재절골해서 플레이트 받고 어쩌고 해서 한 1~2mm 또 만드느니 그냥 이렇게 여기를 그냥 쓱 이렇게 갈아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네. 라일락큐님 요거 보시고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깜짝 놀래요? 저는 재절골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굳이 재절골 하라고 안 권해드려요. 뭐 이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랄라큐님 이해되셨나요? 네, 답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또 할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블로그에 주셨던 분인데요. 광대 본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아치 쪽이 고정 안 돼도 부작용 없나요? 광대 수술한 지 8년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광대에서요, 체부만 붙어 있으면 아치 떨어진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이렇게 뚝 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꼭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쳤을 때 둘 다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 생활 하는 데에서는 체부 쪽만 완전히 붙어 있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좋냐 나쁘냐 그러면 뭐 좋기야 하겠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광대 수술 절골하는 게 좋기야 하겠어요? 뭐 아무리 잘 붙어도 옛날에 붙어있던 뼈 절골해서 붙인 것보다는 손 안 대인 뼈가 훨씬 튼튼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면 사실 끝도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PCL 재료가 두상에 쓰이는 경우 많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사고로 보형물 치료받으시는 경우 꽤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외상으로 두개골 함몰이나 턱뼈 함몰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형물로 커버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는 좀 많죠. 그 다음에 세라믹 재료는 치과 엑스레이 찍으면 티타늄처럼 이물질로 찍히나요? 이거 질문 어떻게 대답을 드리면 될까? 세라믹 종류 중에 요새 치아 종류에 지르코니아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지르코니아는 CT 찍거나 엑스레이 찍으면요, 내 워낙에 치아랑은 다르게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세라믹도 역시 이거 인공물질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요. 하지만 티타늄이나 금속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 엑스레이 상에서 모습이 돼요. 그래도 누가 봐도 그 엑스레이를 쓰는 뭐 성형외과나 치과나 이런 선생님들은 이거는 본인 치아 아니고 지르코니아나 뭐 가짜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물질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은 있는 아치 뒷부분에 볼륨 회복 위에 덧댈 수 있는 재료는 뭐가 가장 나은가요? 말투가 되게 재밌네요. 나은 거요. 혹시 뼈로 변하면서 볼륨 회복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긴 할런지요? 나오긴 하겠죠. 근데 CT본은 뼈로 변한다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강도 때문에 부적합한가요? 이 CT본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개발된 재료인데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베타 TCP라는 재료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타 TCP는 이렇게 분필같이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가 맘 놓고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위는 요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광대 수술하고 요 아치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함몰이 생긴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요 부분은 사실 볼륨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뭐 꺼지는 거를 원하셔서 사실 구렛나루 이렇게 머리카락 있는 거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 부위인데, 간혹 또 예민하신 분들을 저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 부분은 메꾸는 재료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연속성이 깨지고 여기가 뼈가 없어져서 이제 수술을 한 경우고, 환자분은 연속성은 있는데 여기가 오목하게 패인 경우겠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뭐 요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본시멘트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냐? 그러면 뭐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강도 때문에 이쪽은 티타늄을 했던 경우고요. 이분은 연속성이 없었으니까. 연속성이 있으시면 뭐 본시멘트나 티타늄 둘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 뼈로 되는 뭐 CT본이니 이런 것들은 지금 상용화돼서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BGS7이라고 그래서 이제 대응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 역시 제가 인제 룰아웃 시켰던, 제가 지금 못 쓰는 이유는 정밀도가 떨어져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수술 전에 이 부분 요렇게 꺼져 있는 부분을 요렇게 메꿔 놔서 요렇게 매끈하게 또 만들 수 있다. 인제 뭐 재료야 좀 다른 종류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뭐 고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BGS7은 취속 문제가 어떤가요? BGS7은 취속 문제가 좀 있어요. 깨져요. 검색해 보니 인공뼈 대체제로 척추에도 쓰이기는 하는데, 네, 척추에는 쓰여요. 근데 단독으로 쓰이진 못하고요. 옆에 힘을 받아주는, 또는 뭐 케이지라고 그래서 버텨주는 아이들이 따로 있고요. 그 안에 사이에 끼워 넣는 블록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에는 아직 그 취속 문제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근데 요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거 한 6년 전에 제가 자료인데, 제가 요런 식으로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 거를 인제 이 업체 또는 저한테 보형물을 만들어주는 뭐 세라믹이든 뭐 폴리머든 아니면은 뭐 금속 티타늄이든 업체에 이 파일을 보내 가지고 "뽑아 줘 보라." 하고 이제 테스트 출력할 때 쓰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쓰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다 구현이 되는 정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걸 테스트 출력을 보통 의뢰를 하는데, 저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로 뽑으면 이제 프로젯이라는 3D 프린터로 찍는데 정밀도가 한 30 마이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가 1000 마이크로가 인제 1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0.03 밀리 정도 돼요. 32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요 정도 정밀도로 된 걸로 뽑으면 요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남아 있죠. 그다음에 티타늄으로 요걸 샘플 출력할 때 뽑은 건데 생각보다 나이스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한 0.5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정밀도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합격. 그다음에 PCL도 뽑아 봤는데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합격. 근데 아까 말씀드린 BGS7이나 세라믹 재료를 출력한 거는 출력 자체가 안 되거나 부러지거나 크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쪼끔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얇게 만들어서 출력이 설사 된다 해도 이게 부러져 버리면 또 맹꽝이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제 쪼끔 해결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추후에 뭐 이렇게 PCL이라는 재료랑 세라믹이랑 퓨전을 시키거나 또는 뭐 금속하고 퓨전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건 테스트 출력한 거를 실제 뼈 모델에 대서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뭐 제가 뽑은 플라스틱이랑 금속이랑 PCL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갖고 인제 계속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 세라믹은 아직까지는 요 정도 정밀도까지는 못 왔어요. 설사 출력이 된다 해도 세라믹은 또 1번 구워야 되거든요, 소결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또 부러지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소결을 하면 작아져요, 크기가. 한 이만한 거를 구우면요 요만해져요. 한 70% 정도, 요 정도로 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럼 130% 크게 만들어서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정밀도가 따라와 줄 거냐. 아직 이런 문제들이 쪼끔 해결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세라믹은 아직 쪼끔 못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광대 수술 후 광대 쪽 뼈, 얼굴뼈가 함몰되어 보이죠. 광대 수술은 광대 쪽 얼굴을 함몰시키려고 하는 수술이죠. 재건하면 외쪽으로 돌출돼 보일까요? 재건하는 거는 꺼진 거를 튀어나오게 하는 게 재건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 수술하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을 때 재건해서 또는 재수술로 이걸 조금 더 빼는 게 재건 재수술이에요. 네, 가능한 얘기고요. 절개 흉터 치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흉터 전문, 제가 또 흉터 관련해서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흉터가 아주 심한 경우라면 뭔가를 해야겠죠.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 흉터 치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주로 생기는 흉터를 해 봤자 여기 구렛나루 아니면 입안이어서 입안을 뭐 레이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 보기 싫은 흉터가 있다면 뭐 전문 선생님한테 가시는 게 쪼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뭐 조언은 드릴 수 있겠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괜히 치료받는다고 이상한 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팅에 댓글로 남겼습니다. 작년 초 4월. 네.
이분 이제 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격투기 선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턱을 재건하고 싶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뭐 디자인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거를 제가 맞춰서 그걸 저는 어떤 식으로 가이딩하는 정도지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다 틀리다를 환자분하고 굳이 말은 하진 않아요. 환자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해 드리지만 뭐 제가 "이렇게 더 이게 더 멋있어요. 뭐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예뻐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환자분 원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고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격투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뭐 "보형물 재료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전에 격투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취미로 복싱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는 "복싱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티타늄으로 턱을 만들어 드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시고 뭐 티타늄으로 하는 이유도 이게 뼈랑 붙으니까 좀 더 강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본시멘트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안 되냐 뭐 맞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쳐 가지고 뭐 보형물이 깨지거나 변이가 생길 정도면요 턱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 정도는 얘네들이 받아준단 말이죠. 뼈랑 강도가 비슷하니까. 근데 티타늄은 좀 더 강해서 또는 뼈랑 붙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아도 뼈가 그러니까 티타늄이 변형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놓여서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 번은 제가 뼈 수술 후 처진 피부 때문에 이제 턱선이 뚜렷하지 않고 모발에 살이 많이 보여 피부 당기는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피부가 처지면 지금보다 각이 뚜렷함이 더 없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남자분이고 격투기 하시는 분이면 체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한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뭐 나이 들고 얼굴이 무너진다 어쩌고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은데 그냥 괴담 같아서 인제 수없이 지금 6-7 년째 답을 드리고 있는데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작성했던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 종합 격투기 재건하게 되면 이윤당 절대로 해서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환자분은 얼굴을 못 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지 이렇게 뭐 글로 말씀 주셔도 제가 뭐 모양도 모르고 뼈 상태도 모르고 제가 보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서는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술을 계획하신다면은 실제 CT랑 얼굴이랑 또 원하는 거랑 이런 것들 정리해서 한번 내원하셔야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외상으로 정수리가 함몰되었을 때 파인 부분 없애고 보형물 넣는 건가요? 파인 부분을 없애지 않고요. 파인 부분에 보형물을 메꿔 넣는 거죠. 그러니까 뼈 위에 뼈 위에 보형물을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보형물을 끼워 넣는 거죠.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 뼈로 되는 어떤 그런 재료들로 뭐 물론 보형물을 일부 사용하지만 녹는 보형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PTSD 같은 거는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PTSD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는 좀 아니고 너무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시면 이건 정신과 선생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이건 뭐 다른 경우지만 정수리에 이렇게 유전적으로 어떤 병이 있어서 이렇게 피부랑 뼈가 점점 얇아지는 이런 병을 가진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가 얇아 가지고 보형물을 그냥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PCL로 보형물 껍데기를 만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장골, 엉덩이 뼈에서 이렇게 골수를 채취를 해서 이건 골수고요. 이거는 인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거고 이거는 인공진피라고 해서 사체진피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다 짬뽕하고 섞고 이렇게 뼈가 잘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첨가물들을 넣고 해서 이 부분을 메꿔 주는 피부도 좀 더 두껍게 하고 뼈도 보충해 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인제 요렇게 인제 꺼진 거를 피부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주고 뼈도 두껍게 만들어 주는 요런 2 가지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렇게도 하고는 있다. 고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1 달 전에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얼굴 가로폭이 넓어지고 구렛나루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만져져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플레이트 때문이 맞는 거겠죠.
자,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수술한 지 한 달 전이다. 그러면 광대 수술, 어떤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한 달 됐다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된 사람을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한 지 한 달 된 사람이면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지금 남겨주신 사진 봐도 실제로 광대 수술을 했다고는 하는데 줄어든 게 여기 조금 보일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수술 전이고 요게 수술 후인데 요 부분 살짝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남아있죠. 요게 이제 뒷광대에 고정하면서 남아있는 뒷광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뼈 잘 붙고 한 6개월 지나서 구렛나루 절개만 해서 핀 빼고 튀어나온 뼈 조금 갈아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한 거 붓기 빠질 동안 조금 여유를 가지시길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요. 원장님, 한쪽에 본시멘트 삽입한 환자입니다. 이 친구 누군지는 아는데 한쪽 결선 삽입했을 때 본시멘트가 처짐을 유발해 한쪽만 처진다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이 환자분 되게 조그맣게 여기 들어갔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자꾸 이런 거 갖고 걱정하시죠? 처짐이 볼륨이 들어갔는데 왜 처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 보면서 고민하면서 문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연부 조직이 붙지 않아서 처질 수 있는 것인지 무슨 뭐 참기름도 아니고 미끄러지겠어요. 제가 캡슐이 생겨서 걔가 살이랑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캡슐이 보형물을 싸고 그 캡슐에 살이 붙어요. 그런데 뭐 이게 미끄러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있는 글들로 너무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너무 소설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잊고 지내세요. 수술한 거 제발 잊고 좀 그냥 '나 수술 안 했어' 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볼륨이 늘어났는데 얼굴이 처진다. 이 논리 자체가 벌써 시작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성형을 염두에 두고 누워있는 매복리 발치하다가 하치주신경 마비 왔습니다. 손상이 경미한 편이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신경이 자극을 들려 턱 수술하거나 이럴 때 우리 하치주신경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신경이 완전히 잘린 분도 봤거든요. 근데 3, 4년 지나면서 신경이 입술이 워낙에 여기 신경이 잘리면 입술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이 입술 감각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생활하는 데 불편한 거 없을 만큼 좋아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보세요. 뭐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뭐 날짜를 세지 마시고 언젠간 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좋아지고 있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좋아질 거야. 더 나빠질 일은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좋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날짜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지는 마셨으면 해요. 원장님, 사각턱 본시멘트 자곤하고 울세라나 시링크 그 부분에 받아도 되나요? 저번에도 이 질문 답을 드렸었는데 또 질문 주셨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슈링크나 울세라가 들어가는 레이어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보형물까지 달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가 만드는 온도가 한 6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본시멘트는 굳을 때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도까지 올라갈 때 버티는 애인데 60도 올라간다고 걔가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근데 초음파 그 하이푸드 장비는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껏. 안녕하세요. 유튜브보다 궁금한 게 있어 여기 오게 됐네요.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윤곽 수술 후 나이가 들어 확 처진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윤곽을 안 했으면 안 처졌다. 이게 아닌 윤곽은 했지만 조금 처지는 것 같다. 빨리는 아니다. 라고 윤곽을 처음에 쳐주면 그런다면 선생님은 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아무튼 뭐 결론은 그래서 뭐 증곡선을 하셨는데 신경상상이나 가정됐든 볼처짐도 없다. 참 걱정이 많으신 분이죠. 지금 신경손상도 없고 볼처짐도 없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볼처질까봐 걱정이래요. 나이 먹으면 누구나 처져요. 너무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쵸. 너 왜 이렇게 걱정할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이 자책은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구나 하고 그냥 무뎌지어야죠.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잊으세요. 너무 이걸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보내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때문에 수술이 잘못되면 몇 년이 확 쳐질까? 아, 당장 오늘 살기도 힘들데 오늘 아무렇지도 않고 수술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뭐 몇 년 뒤에 확 쳐질까 두렵습니다. 아유, 뭐 내일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돼요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아니 그거는 그게 더 크겠네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또 답을 드릴게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좋은 거 보고 예쁜 거 보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만끽하고 지내세요. 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광대 수술 후 5년 되는 시점에 광대 상태를 정확히 듣고 싶어 3년 전 대학병원 성형외과 진료받는 곳에 상담을 했는데요. 상태가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광대 수술 후 5년 되는 시점에 그 이후 외부 충격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문득 건강검진처럼 매번 주기적으로 상태 체크해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걱정들이 많을까요? 이거 제가 환자분 얼굴도 모르고 CT 상태도 모르고 이러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형외과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계신 성형외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해줬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환자분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사실 의미 없잖아요. 그죠?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학병원 가서 받으실 거 없고 무슨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과도한 걱정인 것 같아요.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알로덤과 메가덤의 차이는 뭔가요? 알로덤은 미제고요. 메가덤은 국산이에요. 원재료는 똑같아요. 원재료는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 사체 진피고요. 그거를 알로덤은 미국에서 가공을 해서 저희한테 수출을 하고요. 메가덤은 국내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포장돼서 저희한테 주는 제품인데 그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 탈세포화라고 해서 사체에서 진피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살아있는 세포를 빼내는 그러니까 탈세포화라는 과정을 거는데 그 과정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메가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방사선을 한번 쬐요. 소독 목적으로도 쬐다고 하는데 이 방사선을 쬐거든요. 근데 방사선을 쬐면 메가덤에 남아있는 그 단백질 구조가 조금 변형이 돼서 흡수가 좀 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내 채팅창에 질문 드리면 제가 정리된 거 끝나고 한번 싹 읽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로덤은 얇게 나와서 코끝에 넣고 염증 엄청 나는 거고 이런 말이 어딨죠? 알로덤은 염증 나고 메가덤은 두껍게 나와서 어쩌고 이거 아니고요. 메가덤에서도 두꺼운 거 얇은 거 다 있고요. 알로덤도 두꺼운 거 얇은 거 다 있어요. 근데 메가덤이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거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코끝에 알로덤 넣으면 염증이 무지하게 난다. 그만큼 많이 쓰였고 오래 쓰였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지 알로덤이 염증이 더 많이 난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동의 안 해주실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알로덤이랑 메가덤이랑 어느 게 더 염증이 더 많이 나냐 물어보면 별반 차이 못 느끼겠어요. 코 있는데 인공진피 쓴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로덤과 비슷한 개념인 줄 몰라서 무서워요. 이거 질문인가요? 네. 무서워요는 질문이 아니겠죠. 알로덤이랑 메가덤은 그냥 인공진피, ADM,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라고 해서 탈세포화된 진피 매트릭스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뭐 처리 방식이 다를 뿐 원재료가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굳이 뭐 알로덤이 좋다, 메가덤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좀 뭐 제가 드릴 답은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마다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로덤이 염증이 더 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뼈가 흡수되면 고정나사가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뼈가 흡수되면 고정나사가 느슨해져요. 그리고 여기 밑에 써주신 거 보면 이렇게 디귿자 우리가 턱을 이렇게 있는 턱을 전진을 하면 여기 잘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턱이 있는데 얘를 잘라서 전진을 해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플레이트를 쓰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사를 꽁꽁 박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이렇게 주변에서 뼈가 자라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뼈가 흡수되면서 여기 플레이트가 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나사도 살짝 느슨해지고 빠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이게 소리가 나는 느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요거를 본인이 요 논리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거 옳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코 재수술 문의드린 분입니다. 코텍스 제거하고 싶은데 코 수술합니다. 제거 후에 기다렸다가 보형물을 넣어야 하는지 염증이 있다면 제거 후에 기다렸다 넣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염증이 없다면 제거와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 보고 상태 보고 결정하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2번 수술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염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기다렸다 하는 게 맞고요. 1년 전 광대 축소술을 했는데 역광대 발달이 심했습니다. 중안면부 함몰로 앞광대 부분이 빈약했습니다. 앞광대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없습니다. 앞광대 하면서 뭐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니까 여기 꺼진 게 더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줄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꺼진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입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뭘 만들어 주면서 뭐 플레이트 고정하는 거 빼는 거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기 앞에 보형물 넣으면서 이렇게 플레이트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앞광대 보형물 수술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지는 실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오래 넣고 있으면 뼈 침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턱에 넣는다 하면 치아신경까지 조금씩 파고드는지요. 뼈 침식이 계속 진행되는지 멈추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을까요? 우턱 보형물 수술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죠? 이놈의 뼈 침식 얘기는 정말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해도 환자분들이 계속 똑같이 질문 주시는 분이고 또 요 내용 뼈 침식이 계속돼서 치아 뿌리를 다친다 이런 말도 계속되죠. 제가 저번에 턱끝 수술에 그 얘기할 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침식이라는 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얘기 드리면요. 뭔가 진행할 때 뭐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은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평형이라는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개념하고 호미오스타시스에서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은 뭐냐면 보형물이 들어가서 뼈를 눌러요. 그러면 뼈는 밀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싸우겠죠? 근데 누르는 힘이 처음에 없던 애가 들어왔으니까 누르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러면 뼈가 살짝 주저앉아요. 그게 뼈 침식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밀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시소 게임을 하다가 어느 정도에 멈춰요. 이걸 평형이라고 그래요. 이 평형 단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얘네들이 항상성 단계, 호미오스타시스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뼈가 살짝 자라서 얘를 감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 침식에 대해서 거의 괴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 뭐 뼈 침식이 어째서 보형물을 넣었더니 치아 뿌리가 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시는데 뼈 침식은 그렇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뭐 잘 어려운 뭐 의학 논문 보시지 말고요. 이 평형이라는 단어랑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번에 광대 수술 예정인데 그 병원은 듀얼픽스라고 체부만 플레이트와 와이어로 이중 고정, 뒷부분은 비고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방법인지. 와이어 쓰고 플레이트 쓰고 여긴 비고정이라는 말씀인데요. 뭐 그 방법이 나쁘다 좋다를 제가 말할 건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는 뒤에도 고정하고 앞에도 고정하는데 뭐 와이어도 쓰지만 플레이트도 쓰고 2개도 쓰고 3개도 쓰고 막 그럽니다. 요새는. 그래서 웬만하면 체부 고정에 저는 이제 완전히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요. 단디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고정하시는 게 좋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은 괜히 뭐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난 이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거는 조금 제가 주제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안면윤곽 3종 수술 받는데 꼭 몰피우스 3D 시뮬레이션 도움되나요? 확실히. 네, 안면윤곽 수술 받는데 몰피우스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는 뼈 수술을 하는데 안면윤곽 몰피우스는 수술 결과를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뮬레이션은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3D 이미지들 요새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 학회 발표 자료 조금 캡처했는데요. 그러니까 3D 이미지가 좋은 이유는 자세나 어떤 조명 또 렌즈에 따라서 왜곡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뭐 포샵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촬영하는 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몇 미리 몇 도 이런 식으로 수치 측정이 돼서 정확하게 수술 전후를 분석할 수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장하면 또 예뻐 보이잖아요. 수술 후는 다 화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부 톤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수술 전후를 비교하기에 좋은 툴이지, 몰피우스는 서피스 겉에만 스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은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3D 스캐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굴 색깔이 없는 거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얼굴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조명이나 어떤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도가 들어가는데 얘는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엔 너무 좋죠. 그러니까는 요런 사진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 요 오른쪽에 색깔 들어가는 거는 그냥 보기만 이쁜 거고요. 그래서 방식도 많아요. 그냥 슬릿라이트 방식이라고 해서 얇은 빛을 쏴가지고 그 물결 무늬를 따라서 입체를 측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TOF라고 해서 요새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죠. 뭐 갤럭시 울트라 이런 거에서 그런 것처럼 레이저를 촘촘하게 발사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겉에 스캔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아이폰 처음에 나올 때 나왔던 건데 도트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점을 여러 개 쏴가지고 그 점이 반사돼서 오는 시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서피스 스캔, 겉에 표면 스캐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실제 화질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엄지손 요렇게 했다는 거를 지금 3D 스캐너 TOF 스캐너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손 위에 못이랑 이런 거를 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보면 해상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FHD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이 VGA 모니터, 옛날 RGB 나오던 시절에 VGA 모니터 고수준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형태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디테일은 볼 수가 없다. 그게 현재 광학식 스캐너의 이제 한계고요. 그다음에 이거 김영준 박사라고 이제 지금은 벤처 창업해서 얼마 전에 창업을 했어요. 이마고웍스라고 해서 3D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박사님인데 저랑 친해서 저번에 이거 자료를 달랬거든요. 되게 잘생겼죠? 근데 이런 이제 벨라스라는 장비로 이렇게 스캔을 하고 피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쫙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서피스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STL 오브젝트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서피스 매핑을 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조명에 따라서 막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서피스 스캔은 사실은 머리카락이 조금 왜곡이 되고요. 까만 거, 그 다음에 눈썹, 그 다음에 조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음영을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조명을 위치를 바꿔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폴리곤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튀어나오고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서피스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은 콧구멍하고 요 귀 옆에 이런 데들이 좀 날아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벨루스 3D라는 건데 한 100불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이렇게 연결해서도 찍을 수가 있는 3D 스캐너고요.
이건 많이들 아시는 몰피우스인데 이게 한 2,0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슬릿라이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뭐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건 알텍이라는 회사의 스파이더라는 장비인데 굉장히 정확한 장비예요. 한 4,000불 정도, 4천만 원, 400만 원 정도 하죠. 아니고 4만 불인데 잘못 썼네요. 4만 불, 4천만 원 정도 해요. 4,000불이 아니라 4만 불. 이게 벨루스 3D의 그 스킨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몰피우스예요. 이 2천만 원 정도인데 2만 불인데 2,000원 불로 써놨네요. 이게 지금 한 1,000불,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알텍이에요. 4천만 원이라서 입술에 이런 작은 리치라고 하죠. 입술 주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비싼 게 좋기는 한데 꼭 의미가 크게 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셋 다 모두 다 이렇게 콧구멍, 그늘진 데는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비의 한계다. 그래서 코 수술에 써먹기는 좀 어렵다. 반면에 3D CT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왜곡 없이 다 정확하게 나오고 콧구멍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 이제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몰피우스로 스캔 시뮬레이션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턱끝 절제술 후에 해면골, 피질골 드러난다고 했는데 피가 많이 나고 붓는 것 외에 딱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뭐 시간이 흐른 뒤에 약해진다거나 시리다던가 그런 거는 전부 다 과절제 문제지 뭐 많이 자르고 적게 자르고의 문제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안면윤곽 수술 후 4년 지났는데 재수술할 때 기존에 있던 티타늄 플레이트 제거하고 흡수되는 플레이트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 좀 묘한데요. 재수술을 해서 뼈를 절골을 하고 다시 빼거나 넣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흡수되는 플레이트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흡수되는 플레이트는 힘을 못 받아서요. 지금 이 정도로 뼈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특히 턱끝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힘을 못 받는다. 이제 그 얘기 때문에 흡수성 플레이트는 요새는 잘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안 쓴 지 한 6년 된 것 같아요. 사각턱 재건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환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2-3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는 걸리는 것 같고요. 위험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딱히 위험한 건 아닌데요. 그 환자분마다 이제 신경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고요. 퇴원은 보통 당일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환자분이 지방에 계시거나 그러면은 하루 정도 그냥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붕대를 칭칭 감는 거는 안 하고요. 반창고 붙이고 밴드만 합니다. 답이 되셨나요? 궁금한데요. 몇 년 전 사각턱이 고민이라 보톡스 맞아봤는데 완전 계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각턱은 근육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보톡스 맞은 후부터 약간 어지러움증이 느껴져서 보톡스를 안 맞고 있는데 다시 턱이 엄청 커 보입니다. 턱 근육만 줄일 수 있는 수술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근데 보톡스를 맞고서 어지러움증이 느껴졌다.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보톡스 주사할 때 보톡스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면 요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꼭 어지러움증 때문에 보톡스를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톡스를 한번 다시 맞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요게 보톡스 때문이라면 쪼끔 검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요. 턱끝을 자르고 이러는 거는 쪼끔 도움이 안 될 듯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 자르는 건 반대합니다. 칭 리프팅은 국내에 왜 없나요?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도 하고. 근데 저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요새는. 칭 리프팅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볼 근육 쪽을 묶어서 하는 거라던데 뭐 여기서 이렇게 거는 거요. 네. 근데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가 별로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동양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이것도 있겠지만 이게 더 심해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제 방법 많아요. 맥스 리프트니 어쩌고 저쩌고 방법 되게 많은데요. 그냥 이 중안면부 거상이라는 수술이 그렇게 막 아주 팬시하고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필러 맞는 것보다 리프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리프팅이 더 효과적이죠.
이렇게 흉터 남고 수술하고 붓고 이래서 그렇죠. 피터송님은 대구 계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피터송뿐만 아니라 이건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누구와 하는 게 아니라 뭐 중안면부 거상, 칭리프팅 이거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네,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광대뼈가 많이 돌출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뼈 깎는 건 위험하다고 수술 반대하시는데 제대로 수술 받으면 괜찮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도 컴플렉스 없으십니다. 광대 수술은요, 저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광대 수술이 말이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으로 얘기해 보면 이놈의 키광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문의 선생님들이 뼈 수술을 한 게 사실은 제가 인제 처음 전문의 따고 이럴 무렵만 해도 전국적으로 뼈 수술하시는 분이 50 명, 100 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퀵광대라고 그래 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이 아니고 인턴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업을 해 가지고 막 퀵광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막 말썽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거는 그 여파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퀵광대 수술로 인한 그 여파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수술처럼 되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히 해 준다면 동양인한테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죠. 뭐 부모님 중에 자식 수술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수술을 하겠지만 뭐 너무 위험한 거라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쪼끔 어머님 걱정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대 수술 3개월 만에 골류압이 안 된 채로 앞볼 필러 1cc 맞았는데 볼초짐이 심해지거나 골류압이 이건 상관없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답 드렸죠. 네. 이거 걱정되면 필러를 안 맞으셨어야죠. 왜 막부속 걱정돼서 또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이건 질문이 질문을 만들어내요. 문제가 문제를 더 만들어내고. 보세요. 골류압이 안 됐는데 거기다 뭘 했어. 그러니까 뭘 하고 나니까 또 뭐가 걱정돼. 이건 문제가 문제를 계속 만들죠. 이거 인터넷에서 이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문 사과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턱 수술하고 왼쪽 턱만 불룩 나왔고 앞턱은 뭉툭하게 튀어나왔고 지금 딱 1년 지났는데 병원 가니까 왼쪽을 많이 씹어서 턱뼈가 흘러내려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턱뼈가 어떻게 흘러내려오죠? 저도 동감입니다. 턱뼈가 어떻게 흘러내려올까요? 이건 어떤 거를 보고 턱뼈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수술을 해준다는데 걱정이 돼서 어떻게 옆에서 봤을 때도 엄청 부정교합 같이 되고 앞턱도 이중턱 생기고요. CT는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이건 CT를 제가 좀 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턱 수술을 하고 뼈가 흘러내려서 재수술을 한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저한테 CT를 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병원 한번 오셔서 CT 찍어서 보면 제가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대축 수술한 지 6년째입니다. 얼굴에 살이 없는데 추후 저도 저부위가 함몰되고 오른쪽 본체 절골 부위 옆광대 절골 폐임이 있어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얼굴이 길어 보여요. 절골로 볼륨을 줄일 수 없는 눈밑은 뾰족한데 저 45도 부위가 꺼지니 얼굴이 직사각형 도시락통 모양 같고 도시락통 요건가요? 이렇게 45도 부위가 양옆으로 눌린 듯 뭐 요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색합니다. 양쪽 모두 45도 부위 함몰되고 한쪽은 옆광대도 많이 꺼져 폐임이 있어 지방 이식 상태지만 점점 지방도 많이 꺼져 지방이 빠지면 생길 것 같아요. 재건을 원합니다. 한번 병원에서 뵐게요. 지금 글만으로는 대충 그림은 그려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서 뵙고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쪽 살아서 방문전 문이 긁는다. 제가 압광대 웃을 때 움푹패입니다. 15년 전 근육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성형외과에서 들은 적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때문에 한쪽 얼굴만 처지는 안면 비대칭이 되어 가네요. 근육과 근육을 묶어주는 시술이 가능한지요? 굉장히 드문 얘기이기는 한데요. 가능은 해요. 저도 한 명, 두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여기를 어렸을 때 이런 책상 모서리에 꽝 부딪히셨대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되게 많이 이제 아프고 이렇게 살짝 패여 있대요. 근데 가만히 표정을 안 지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보여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근육을 다시 끊어서 묶어 주고 이러면 또 겉에 째야 되거든요. 또는 입안으로 이걸 챙겨서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쪼끔은 포기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술의 그 성공은 확률은 떨어지고 그 흉터는 또 아주 꼴보기 싫을 거라서 이거는 쪼끔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한번 봐야지 또 이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죠, 설사. 또 움푹 패인 게 영 그게 아니고 근육이 찢어진 게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 성형하게 되면 네이지온에서 시작해서 네이지온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마뼈랑 코뼈가 만나는 부분. 뇌잘분 윗부분만 뇌잘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콧등 융비술과 로어라테랄 카트리지라는 거는 이 녀석이 로어라테랄 카트리지고요. 아니 어퍼라테랄이고요. 로어라테랄은 얘고요. 얘가 로어라테랄 카트리지고요. 근데 로어라테랄 카틀리지 연골 사이에 비중격 연골 이식을 콧근 연장술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혹시 뇌잘분 전체를 커버하면서 어퍼라테랄 카틀리지 연골의 해박 구조에 맞는 보형물 제작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거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허가 끝나 가지고요. 조만간 맞춤형 코보형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내용으로 제작한 보형물이 요런 형태고요. 요 보형물을 지금 한 2년 걸렸네요, 준비하는데. 인허가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인제 이노핏이라는 제품명으로 아마 조만간에 인제 런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런칭 인허가는 마무리가 됐고요. 런칭 준비 중입니다. 아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이노핏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제가 인제 기술 자문해 주고 특허 내 주고 이렇게 뭐 개발 같이 했는데요. 아마 요렇게 아마 제품화돼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